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서 계신 이곳은 어사이트 484라는 건물 앞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는데요. 왜 여기에 서 있냐? 지금부터 한국 그림책 출판사 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나의 그림책은 달그림이다 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건물의 바깥에 전시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이 포스터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는 지금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오세나 작가님의 문득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두운 숲속에서 노란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이 달그림이라는 이름하고 잘 어울려요. 마음속에 노랗고 환한 빛 하나를 밝혀주는 그림책을 지향하는 출판사다 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마음의 밤이 찾아왔을 때 펼쳐보는 노란 빛, 밝혀보는 어떤 캠핑 텐트의 빛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층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식당 사사로운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따가는 시도씨라는 공간을 만나게 되실 텐데, 모두 이제 식당 겸 갤러리, 책방 겸 갤러리,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1층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달그림 출판사에서 냈던 책들의 표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보드가 보이시죠? 이 중에서 어떤 제목이, 어떤 표지가 눈에 들어오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라는 제목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그림은 노란돼지 출판사 안에서도 좀 다른 특색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모두를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전시는 특히 이 달그림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의 책 23종을 선보이고 있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제일 최근에 낸 작품인 이길 저길과 달띄움이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을 둘러보시면 작가님들의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고 작가의 말도 적혀 있죠. 어떤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작가님들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북 트레일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의 어떤 느낌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려보시면 창가에 달상자라는 달그림의 굿즈 브랜드가 놓여 있어요. 크기는 A3 사이즈.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위해서 액자를 걸 때 가장 흔하게 거는 그런 사이즈죠. 이 포스터북 안에는 말 그대로 포스터 크기의 그림들이 여러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책에 미처 다 담지 못한 그런 미공개 장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쿠키는 아니고 마치 쿠키처럼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 놓여있는 스티커들도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이 작가님들의 작품, 이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책을 다 읽었고,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세나 작가님의 문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은 영어 문이기도 해요. 이게 언어 유희죠.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이 달이 차고 기우는 그 흐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책의 기획을 잘 보여준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노란색이 좀 인상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란색 사물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욕실에는 오리 인형이나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사물들이 모던한 디자인 같은 이미지가 되는 느낌이 새롭습니다. 채워지고 비워지는 달, 그리고 채워지고 비워지는 밥그릇,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매번 돌아오는 그리움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리운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가 그리운 순간은 매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수용 작가님의 연남천 풀다발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수채화의 물맛을 낸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런 편인데, 이 식물들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의 그 세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이 하나하나 그려놓은 붓터치가 곧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시선과 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포장되지 않은 길 낮은 곳에 있는 식물을 이렇게나 공을 들여서 그리는 행위는 사랑이지 않을까요? 예쁘고 싱싱한 풀만 골라내서 그리지 않았고요. 시들어서 노랗게 누렇게 변해가는 것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식물들을 보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수용 작가님이 쓰고 그리신 작품들을 보면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현민 작가님의 엄청난 눈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판화 기법으로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선을 그려 넣었다기보다는 그 윤곽선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거든요. 그 윤곽선이 나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눈사람 그림 귀엽지 않나요? 이게 책을 보시면 더 그렇게 와닿는데, 이렇게나 큰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허세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전시에서 가장 웃긴 책이고요. 이미지적으로 아주 어떤 상상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꽉꽉 담고 있어서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목의 타이포그라피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은 책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김수경 작가님과 문정인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달띄우미 이 그림들 너무 귀엽죠?
이제 두나와 두지가 등장인물인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더지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김수경 작가님의 다른 책인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가지 책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은 좀 더 현실적인 은유를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좋았거든요. 일을 위해서건, 새로운 삶의 환경을 찾아서건, 새로운 곳에 입성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잘 묘사한 작품이에요. 저는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라는 팟캐스트에 네, 서울 가서 성공할 끼다마 라는 제목의 편이 있는데요. 이게 상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회차라서 이제 연관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문정인 작가님의 이길저길입니다. 자, 이 책은 또 굉장히 구성과 펼쳐보는 방식이 특이하거든요. 샘플책이 놓여 있으니까 펼쳐보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토리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도토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빨간 옷을 입은 주인공은 눈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 저 길로 가는 이 주인공의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는 거죠. 주인공의 시선은 정작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참 이 길 저 길을 보면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걷게 되지 않겠다는 느낌이 마구 들거든요. 그림이 온 사방에서 어떤 기운들이 뻗쳐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특징적인 것들은 연꽃이나 또 일본 판화에 등장하는 파도의 표현 같은 것들이 동양적인 미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면들로 이루어진 큼직큼직한 부분, 그리고 하나하나 그은 세밀한 선의 대비가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어떤 소개와 해설과 감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 천천히 그림도 둘러보시고 책도 펼쳐서 읽어보시고 또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도씨의 잠시 책방지기 유림이었고요. 다음 전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